소심한 지승호 개조 프로젝트 지승호TV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하는 지승호입니다. 오늘도 제가 그냥 소심하게 막 해보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길거리에 그 빨간 옷 입고 앞에 냄비 놓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나이를 여쭤봤습니다. 나이가 다 똑같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의외로 굉장히 어리셔가지고 몇 살인가요? 그랬더니 9살이라고 그러시다. 9살. 그래서 아 그렇구나. 구세군. 이래가지고 그렇게 제가 구세군의 의미를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예 계속 이제 좀 제가 계속 프로젝트에 실패하고 우울하다 보니까 스스로 업해 보려는 의미에서 아재 개그가 아닌 가재도 등을 돌리는 가재 개그로 한번 시작해봤고요. 오늘은 그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분 인터뷰라는 게 이제 제가 뉴시스라고 이제 통신사가 있는데 그 통신사에서 좀 어렵게 이제 인터뷰 코너가 생겨가지고 지승호의 경청이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수정 교수였거든요. 최근에 이수정 교수님은 아마 성함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거나 얼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범죄에 관한 자문도 많이 하시고 어떤 뭐 각종 사건 사고가 나면 이분한테 꼭 이제 코멘트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서량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외국 어떤 잡지에서는 세계 여성 리더 50인에 선정이 되기도 하신 분입니다. 최근에 조수준이 출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논란과 좀 뭐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근데 역시 이번에도 이분한테 이제 코멘트를 부탁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조수준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워낙 많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항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긴장하기도 했지만 일부러 더 당당한 모습을 보이려고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 사람은 나는 10년형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나의 권리다. 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세종 교수님이 한국 범죄의 특징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묻지마 폭력, 가정폭력, 주치폭력 이렇게 3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조준 사건만 해도 형량이 그렇게밖에 안 나온 게 주치 감경이라는 사유로 이제 이 사람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그거를 형량을 감형해 준 건데 그분 인터뷰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뭐냐면 소년원에 들어갈 때 어린 아이들이 소년원에 들어가서 재과 제빵을 배운 아이들은 재범률이 낮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파악을 해봤더니 소년원에 들어갈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은 집에서 떨려났거나 학교에서도 밀려나고 갈 데가 없는 애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비행을 저지르다가 이제 그게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소년원까지 가게 되는 경우인데 그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른들에 대해서 폭력을 많이 당하고 어른들한테 속기도 많이 하고 착취를 많이 당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른들을 불신하는 면이 있는 데다가 결식의 공포가 크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 밥을 먹을지 모르니까. 근데 교도소 간다는 건 무섭긴 하지만 막상 들어와 보면 이제 제때 재워주고 제때 먹여주니까 오히려 이제 밖에서 불안정한 생활할 때보다 때깔이 좋아지는데 빵을 굽다 보면 어쨌든 빵을 자기가 구워서 먹게 되고 또 그 향기, 빵 냄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육체적인 허기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감도 주는 면이 있다고 하고요. 거기다가 누구도 자기를 이제 기다려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빵을 만들고 나면 자기 감방 동기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환영을 해주는 거죠. 아, 빵을 구워왔구나. 내 동료가 이제 그걸 나눠 먹으면서 또 이제 동료애를 느낄 수 있고 또 빵을 굽는다는 거는 좀 뭐 몇 분만 늦어버리면 타버리고 그리고 조금만 이제 좀 빨리 꺼내면 설이 익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약속을 지키고 그런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제식 교육의 어떤 장점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데다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자격증을 따면 취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범죄자가 아닌 사람들도 노는 사람이 많은데 범죄자가 취직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재과제빵 같은 경우에는 빵집을 자기가 본인이 차리지 않더라도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 만나면 취직하기도 쉽고 이제 미래에 대한 안정감도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제 재과제빵을 배운 아이들한테는 재범률이 이제 낮을 수밖에 없는 여러 요인들이 있다는 건데요. 참 역설적인 표현을 하던데 소년원이라는 게 아이들이 자기의 비행이나 범죄를 교정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한번 낙이 찍히고 삐뚤어진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다시 이제 그런 안정적인 직업을 찾고 자기 생활을 하지 못하면 계속 더 심한 범죄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정신적 안정도 시켜주고 앞날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이 필요하던데,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그 소년원에 들어가는 애들이 대단히 운이 좋은 애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웬만한, 그러니까 그게 수용시설에도 한계가 있고 아이들 인권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10% 정도도 안 되는 아이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풀어줘가지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이수정 교수님 얘기는 사회에서 방치를 하는 거라. 얘들이 나가가지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저기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교정당국이 할 수 있는 수용인원의 한계가 있고 얘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내보내고 나면 얘들은 이제 이미 집에서 떨려놨을 때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근데 그게 이제 가정폭력이랑요. 부모가 경제적 어렵다고 때리고 술 먹다가 때리고 그게 이제 IMF 때부터 발생한 문제인데 그 이후로 그 범죄 심리학자들이나 그런 범죄 관련된 전문가들이 굉장한 많은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불안정한 가정에서 문제 부모, 문제 아이들이 10년 후에 인성이 피폐가 된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지금 사실 그 말이 맞아떨어졌거든요. 우리 옛날 같이 우리가 연쇄살인범은 안 나오지 않냐, 대형 범죄가 없지 않냐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데 대형 범죄, 연쇄살인범이 안 나오는 이유는 CCTV나 이런 거 수사기법이 발달해갖고 연쇄살인범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수정 교수님 같은 분들이 그런 걸 호소를 많이 한 거죠. 이 미래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 아이들을 교정하고 아이들을 바르게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한 예산들을 많이 투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 정치인들한테는 사실은 매력 없는 소재거든요. 예방은 별로 티도 안 나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봤자 자기 뭐 업적으로 남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다리 놓고 뭐 도로 짓고 이런 데는 예산을 많이 배정하고 하면 이제 지역 가가지고 표를 넣는데 유리하지만 이 아이들은 그 표도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방치되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동 청소년을 위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미래의 범죄에 대비해야 된다 하셨는데 이수정 교수님이 한국 범죄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로 이제 가정폭력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누가 봐도 뭐 주치폭력이나 하고 이런 개차반인 부모도 있지만 자기는 집에서 자기 아버지,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자기 아버지인데 자기는 절대 존경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를 술 먹으면 때리고. 근데 남들이 와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아, 너희 아버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면 오히려 그냥 남들 다 손가락질하는 아버지보다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수정 교수님을 인터뷰하고서 굉장히 감명을 깊게 받았고요. 또 그걸 편집했던 뉴시스의 김호경 부장도 그 인터뷰를 보고 나서 이 이수정 교수 얘기를 짤막짤막하게 보다가 이렇게 쭉 한 200매짜리, 200매가 넘는 인터뷰를 통으로 보다 보니까 역시 이게 문제의식이 깊이가 남다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똑같이 느꼈고요. 제가 제빵을 배운 아이들이 범죄율이 낮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어릴 때부터 눈에 띄지 않는다고, 당장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다고 방치할 게 아니라 과감하게 이제 그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을 투입해서 미래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도 지킬 수 있고요. 지금 조두순 사건만 봐도 그 한 가정만 파괴된 게 아니라 온 국민들이 마음이 갈갈이 찢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이제 어떤 예방적 조치들을 과감하게 해 나가야 되니까 정치인들이 자꾸 이제 눈에 띄는 성과로만 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정치인이라면,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법제화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점을 이수정 교수 인터뷰를 하면서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지승호 케이스 살리기 프로젝트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반드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